백진주를 2번 죽이려던 박태호의 함정이 성공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바닥에는 백진주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들이마시려 할수록 가슴은 더 거칠게 들썩였고 새하얗게 질린 입술 사이로 짧은 숨만 끊겨 나왔는데요. 민준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김단희는 열린 문 안으로 뛰어들어 진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주야, 정신 차려. 손끝까지 떨리는 몸이 단희의 팔 안에서 힘없이 흔들렸어요. 구급대원은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상태를 확인했고 망설일 틈도 없이 외쳤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들것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빠르게 옮겨지는 동안 단희는 진주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자 붙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차갑게 눌러 담은 분노가 남았어요. 진주가 다시 같은 사람의 손에 쓰러졌다는 사실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며칠 전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주는 박태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진주의 상태를 확인한 단희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박태호를 찾아가 문이 열리자마자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박태호. 어떻게 진주한테 또 손을 대? 격양된 목소리와 떨리는 손은 단희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짧게 끊어낸 대답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지만 단희는 그 표정을 오래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자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이 재생됐어요. 윤 형사가 진주에게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화면을 바라보던 태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단희는 그 짧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태호는 금세 입가를 비틀며 다시 태어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단희는 물러서지 않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번엔 반드시 당신 차례야. 서로의 시선만 맞부딪혔고 먼저 피한 쪽은 태호가 아니었지만 먼저 돌아선 쪽은 단희였어요. 태호는 화면을 꺼버리지도 휴대전화를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바라보며 단희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단희는 그 침묵 속에서 태호가 사실보다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각 윤 형사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고 시선은 자꾸만 조수석 아래쪽으로 향했어요. 곧 박태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결되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어요. 증거는? 윤 형사는 마른 입술을 한번 눌러 담은 뒤 대답했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진주에게서 빼앗은 약통을 처리하지 않은 채 차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남은 물건까지 없애는 순간 모든 선택이 완전히 굳어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약통이 있는 자리를 다시 확인한 윤 형사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꺼내서 버리면 끝날 일이었지만 손가락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최윤아는 혼자 남은 자리에서 불안하게 숨을 고르다가도 손에 쥔 약점을 떠올리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직은 박현준 비밀이 내 손에 있어. 그 말로 스스로를 붙잡은 윤아는 곧바로 오정란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박태호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발을 앞으로 밀었어요. 박 회장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오정란은 아무 말 없이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쉽게 반응하지 않는 얼굴 앞에서 윤아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현준이 숨기고 있는 비밀입니다. 당장 날 도와주지 않으면 박현준의 미래는 없습니다. 협박과 부탁이 뒤섞인 말이었는데요. 오정란의 눈빛은 그 순간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윤아는 그 작은 흔들림을 확인하고도 안도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내민 카드가 자신까지 살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유나는 오정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턱에 힘을 줬어요. 먼저 시선을 피하는 순간 협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오정란 역시 곧바로 답하지 않은 채 유나의 표정만 읽었습니다. 서로가 상대의 불안을 알아차렸지만 어느 쪽도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박현주는 홀로 창고를 찾았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끊긴 곳에서 한동안 서 있던 현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사람한테 기대면서 하는 거.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만둘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여니 7년 전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씩 꺼내 바라보는 동안 손끝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현주는 결국 종이들을 불길 속에 넣었습니다. 계약서의 글자가 검게 오그라들고 사진의 가장자리가 타들어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사진 한 장 앞에서는 손이 멈췄습니다. 어린 백진주와 백준기, 그리고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박태호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현주는 그 한 장을 불길 위로 가져갔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태워야 한다는 판단과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손끝에서 맞부딪혔지만 끝내 사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종이 가장자리가 조금 구겨졌어요. 현주는 그것을 펴지도 않았고 다시 상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없애려던 것들 사이에서 단 한 장만 남았다는 사실이 방금 내린 결심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오정란은 돌아온 현준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표정만으로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짧게 물었어요. 다 끝났다면서. 현준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는데요. 오정란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끝났어. 완벽하게 끝내고 왔어. 단호하게 잘라낸 말에 오정란은 긴장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준이 끝낸 것은 증거가 아니었어요. 박태호에게 품고 있던 미련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오정란은 현준이 자신이 바란 선택을 했다고 받아들였고 현준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남긴 이유도 불길 앞에서 멈춘 손도 스스로 안에 감춰두었어요. 병실에서는 백진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곁을 지키고 있던 김단희를 확인하자 흐릿한 시선이 조금 멈췄어요. 단희는 몸을 숙여 상태를 살폈고 진주는 마른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윤영사. 이름 하나를 꺼내는 데에도 힘이 필요했는데요. 잠시 후 진주는 끊어진 기억을 붙잡듯 덧붙였어요. 밤차였어. 그 말만으로도 단희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역시 박태호였어.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진주 앞에서는 감정을 세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진주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눈빛만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도망 안 갈 거야. 단희는 대답 대신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주는 숨을 한 번 더 고른 뒤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살아남았다는 안도보다 다시 맞서겠다는 판단이 먼저 섰습니다. 박태호가 자신을 또다시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키우지 못했고 오히려 멈춰있던 결심을 앞으로 밀었어요. 단희는 그 선택을 막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진주는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단희의 손을 되잡았어요.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7년 전 백준기 사건 재수사 검토 착수. 화면을 바라보던 박태호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어요.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누가?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다가 이를 악물었어요. 누가 검찰까지 움직인 거야?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전한 말은 태호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어요. 회장님, 윤 형사가 사라졌습니다. 박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수사 소식과 윤 형사의 실종이 한꺼번에 겹치자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어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라졌고 막았다고 여긴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각 한 남자가 검찰 민원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봉투 앞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숨긴 진실. 앞으로의 김단희와 백진주의 반격, 그리고 박태호의 행보가 궁금해지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